예,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제 온종일 있었던 당원 투표로 국민의힘 후보를 한덕수 총리로 바꾸는 것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으면서 결국 김문수 후보가 돌고 돌아서 오늘 다시 국민의힘 후보가 됐습니다. 자, 의원총회, 그제 있었던 의원총회와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의원총회 분위기 사뭇 달랐습니다. 그 장면 준비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경선 과정에서는 때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과 행동이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서 저 역시 더 넓게 품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큰 절을 국민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 예, 최성훈 평론가. 사실 김문수 후보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고 네. 또 국민의힘 자당 의원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수모를 좀 당했었는데 그렇죠. 저렇게 큰 절을 올리고 네. 내가 부족했던 탓이다, 네. 원팀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뭐 많은 예상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큰절의 정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예. 두 분의 큰절이 있었어요.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질 때 두 번의 큰절을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당시 이준석 선대위원장이 사퇴하고 나가면서 당이 내홍을 겪으니까 선대위 신년 할애에서 구두까지 벗고 큰절했습니다. 또 조금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2004년 차떼기 정당의 그 새누리당의 굉장한 한나라당의 위협이 왔을 때 당시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조계사에서 108배를 하면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큰절의 정치학의 함의는 무엇이냐? 위기가 왔을 때 큰절로 돌파하겠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도 인정하고 이 상황을 수렴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향한 사죄의 큰절을 올리면서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게 바로 큰절의 정치학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 퍼포먼스가 혹시 있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나온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지금 김 후보는 이 상황을 돌파하려는 동력을 여론으로도 찾겠다. 그리고 예. 당의 용광로 선대위를 통한 당의 결집과 통합으로 돌파하겠다. 그 의지를 저 절 하나로 분명히 보여준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화면을 보시면요, 그제 있었던 의원총회장에서 저렇게 김문수 후보가 의총장을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뜯어말리는 조배숙 의원, 호남의 오선 의원입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이렇게 의총장에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김문수 후보에게 악수를 청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보면 얼굴이 이렇게 웃음기가 없을 텐데 김문수 후보는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런 면에서는 정치의 내공이 느껴진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자, 김문수 후보, 한덕수 전 총리와 사실 단일화를 한 해 만에 가지고 기자회견도 했었고 캠프 사람들끼리 단일화 여러 가지 협상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선출 공고까지 다 한 다음에 선출 취소 공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말 죄송스럽게도
제가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한덕수 선배님을 모시고 제가 여러 가지 배우고 또 열심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대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제가 사부님을 모시겠습니다. 사부님을 모시고 우선은 선거 대책위원장 좀 맡아주셔서 예, 김진욱 대변인. 먼저 한덕수 전 총리가 이렇게 포옹을 신청하는, 저렇게 포옹을 요청하는 장면을 보셨어요? 자, 이 장면. 자, 그동안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이것이 하나의 상징으로 봉합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사진만 연출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끌어안았다고 그 감정에 고립해 수 있었으면은 100번도 더 끌어안았겠죠. 그러나 지금 저 끌어안는 장면, 뭐 저 장면이 오늘만 나온 건 아닙니다. 지난 2차 단일화 협상 때도 또 끌어안는 모습이 연출됐었지만 그 이후에도 양측이 말폭탄을 심하게 던졌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들을 비춰본다면 오늘 뭐 한번 끌어안았다고 해서 바로 이 양측의 감정의 골이 매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장면이 있기 직전에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에게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다른 문제다. 실무적으로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즉답을 피했어요. 예. 그 얘기는 앞으로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한덕수 후보가 오늘만큼은 일단은 좀 그 상황을 유보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함으로써 같이 한자리에 앉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만큼은 없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예, 자, 한덕수 전 총리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장면 준비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충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선거가 그런 우리 국가의 위기를 구하고 또 우리 후보님의 훌륭한 리더십 하에서 모두가 똘똘 뭉쳐서 반드시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이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습니다. 예, 성채윤 부의장. 과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정치를 하려고 대선에 뛰어들었다가 한 20일 정도 만에 낙마를 했었는데 그렇죠. 한덕수 전 총리는 한 8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9일 만에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호남 출신이고 경제통이고 또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봐서 이렇게 한덕수 전 총리를 영입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말씀하신 반기문 총장도 그랬고 한덕수 총리도 뭐 40년 이상의 그 공직 생활을 경험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국민들에게는 뭐 중도적 이미지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어떻게든 차출해서 쓰려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들이 아시는 겁니다. 이 정치라는 영역은 전문직입니다.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치에서의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정치를 잘 해내지 못하는구나. 대통령으로서 잘 해내지 못하는구나를 우린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뭐 공정과 정의라는 뭐 이미지를 갖고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정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통령까지 됐습니다만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정치라는 게 협치하고 야당과 협의하고 다른 목소리를 좀 듣고 이런 역할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했을 때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정치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본인이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정말 하고 싶었으면은 권한대행 자리를 시작
시작하기 전에 빨리 나와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당심도 얻고 그런 과정들을 보였어야 되는데 뭔가 중도적 이미지도 얻고 싶고 대권도 좀 얻고 싶고 이런 욕심을 내다 보니까 결국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선택조차 받지 못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김동원 대변인.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어려움 끝에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더 단단해질 것이다라는 기대도 하더군요. 자, 여론조사. 사실 이게 5월 7일부터 9일까지였으니까 지금 어제 오늘 있었던 이 국민의힘의 이 후보 교체 과정에 있었던 그 내용은 반영이 안 된 수치입니다만, 자, 이재명 저 오른쪽에 있는 수치들이 최근 조사고 그게 그 전주입니다. 회색은 이재명 52, 김문수 후보 31, 이준석 6.3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됐고 등록까지 마쳤고 내일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면 자, 이 숫자 달라질 걸로 보십니까? 예, 당연히 달라집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명실상부한 국민의힘의 후보로 이제 더 이상의 어떤 뭐 이변이라든가 변화는 없는 겁니다.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금 전에 나왔던 저런 화합의 모습, 그리고 뭐 큰절 말씀도 하셨지만은 의원들을 앞으로 더 잘 보듬겠다. 뭐 저런 역시 이 공경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우리 같이 힘을 젖먹던 힘까지 내서 한번 우리가 이겨봅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어제까지의 한 3, 4일경의 진통,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이제 저 당이 조금 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가려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우려가 오늘까지는 혼재가 돼 있습니다만은 바로 오늘 낮에 그 화합의 모습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따라서 지금 27에서 30일까지 미락하나마 우상향으로 간 게 제 판단으로는 저게 이제 급격히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50% 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큰 환호를 하던데요. 자, 이제 본격적인 그 레이스 시작은 바로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오늘부터다. 그래서 예. 많은 국민들이 기대, 우려를 바로 기대로 이 바꾸는 역할은 우리 국민의힘 모든 당원과 저부터 포함한 정말 뭐 분골쇄신으로 임할 작전입니다. 내일부터 반드시 저 지지율은 오를 알겠습니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김문수 후보 31.1%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용광로 선대위뿐만 아니라 이 통합형, 그래서 빅텐트를 치겠다, 보수의 빅텐트를 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힘을 합칠 이유가 없다라고 일단 선을 긋고 있는데 이게 혹시 후보 단일화, 또 단일화 협상이 또 이루어지게 될지도 23일 남은 이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